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4년 10월 31일 부산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월말 경마라기보다는 이제 월초 경마로 상급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편성 자체는 의외로 안정적인 배당과 중배당, 고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요즘은 사실 이제 월초 월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한 조건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주에도 강타는 부산경마하고 이 제주경만 잘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지난번에는 이제 레이디 펀치, 부산교차, 4경주였죠. 다이나믹 대시의 레이디 펀치 9.6배 단통으로 부산교차 4경주에서 적중을 시켜드렸고, 제주경마도 제주 투요 메인이었죠. 신천돌체의 힐링 8.0배 제주교차 5경주 역시나 단통으로 자 멋지게 적중을 시켜드렸고, 또 제주 준메인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제주교차 4경주에서 푸른 여러결의 위대한 강도 제대로 된 적중을 해드렸던 그 지난주였는데, 부산하고 제주는 곧잘 잘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부산 메인 승부처 중에서 부산교체 6경주인데 임팩트의 타기니트가 들어왔고 우승절주가 3착을 했던 경주예요. 당시에 이제 저는 나온 프라다의 이 타기니트를 가져갔어요. 나온 프라다가 이제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해가지고 안 본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제 잘못이죠. 상태가 안 좋았는데 가져간 거는. 그런데 참 그러네. 참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김길중 조교사는 24조에 있는데 서울에 있을 때는 1조에 있다가 49조, 이게 부산에 내려오기 전에 49조 조교모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자,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말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꼬마 태워놓고 계속적으로 그러고, 이번에도 마필을 멀쩡한 마필인데,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러는 거지만, 안 가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컨디션이 선행마가 무슨 조심할 게 뭐가 있다고. 참, 이번 한 번이었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해요. 몇 번째인지도 몰라, 도대체. 그러놓고 이제 갈 거 없으면 물꽃 같은 거로 때려먹고, 배당으로 좀 해고,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얘가 팬들이 죽는 걸 생각을 해야죠. 그게 재밌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난 도대체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물어보고도 싶고. 왜 이렇게 나이도 많더만, 보니까. 62년생이시더만. 왜 그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난 도대체가 이해를 못하겠네. 난 상태가 안 좋았다. 매번 인기만을 팔릴 때마다 상태가 안 좋냐고. 왜 그렇게 만드냐고. 배팅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난 진짜, 물론, 조시가 안 좋아서 그렇게 했다. 할 말이 있죠. 그리고 선행마가 재갈을 안 몰고 후라이팬 돌리고 있더만. 그래서, 없구나. 딱 보니까 없구나. 상태 안 좋다고 해서 승부 안 할 것 같으면 다 안 들어오면 상태 안 좋은 거네? 그럼 경마를 뭐로 해? 자기 마음대로 하지. 능력마가 안 들어오면 상태 안 좋다고 얘기할 것 같으면 다 상태 안 좋다고 그러고 해버리지 말지. 뭐로 경마를 해라고. 그렇게 해가지면, 난 이해가 안 갑니다. 도대체 난 화가 나가지고, 나 그런 식으로 경마를 할 것 같으면 팬들 돈이 자기 돈이냐고. 자기 멋대로 하고. 인기만을 팔려면 빼쳐먹고. 나 진짜 화가 무지장 났어요, 그날. 물론, 가고 안 가고를 따지는 것도 우리 몫이긴 한데, 그러기 이전에 그게 너무 잦다는 거지. 너무하다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부산경마는, 김길중 조교사를 내려갈 때부터 저는, 스카이TV에서 저도 방송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역사예요. 김길중 조교사가 헤매고 있을 때부터 저도 24조 말이 뭐가 있는지까지 다 안다고. 그리고 그동안 입상료를 한번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하면 나를 무고죄로 넣어도 좋아.
그럼 나랑 얘기를 하자고. 그래, 핸드키퍼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자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잘한 거를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너무하는 건 너무한다고 그러지. 내가 대통령도 없으면 욕하는 세상에 내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여튼 전 이해가 안 가는 24조. 김길중 김길중 조교사도 할 말 있겠지. 내가 일부러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지만, 어찌됐든 총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까, 들을 건 들어야죠. 자, 일단 하겠습니다. 열받아봐야 내 손해고, 모든 책임은 또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 승부의지가 없는 걸 제가 몰랐으니까,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자아자 화이팅을 외치며 부산경차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이번 경기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갈 거예요. 1경주, 2경주는 스트레이트로 붙을 겁니다. 왜? 중반부에는 비교적 좀 안정적이고, 이번 1경주는 때려먹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또 신마비 성장과 경주엔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요거를 한번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강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림수를 갖는 마필은 7번 장군봉이라는 신마입니다. 주행은 다시 선행력은 양호했고, 선입전개를 했고, 또 종과 채찍을 동반 강하게 추진하자 탄력은 양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세가 좀 높고, 고개가 좀 높고, 다리도 좀 높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세가 높기 때문에 스피드감이 조금 부족하고, 또 스태미나도 막판에 가서 좀 딸릴 가능성은 있긴 한데, 마필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걸음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7번 장군봉이 성장 기대치는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 7번 장군봉을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전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에요. 7번 장군봉을 놓고 한번 이번 1경주 첫 번째 승부처는 꼭 가져가는 마필로 장군봉을 놓고 여타 마필들 공략을 해서 신마 및 성장마 경주에서는 강타가 최고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 2경주입니다. 일단 이번 2경주도 조용한 승부처인데, 편성 자체로 봤을 때 해석을 어떻게 되나. 1번 챔프라인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전형적인 선행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를 또 압도할 만한 능력도 아니고, 그러면 거리가 1300입니다. 자, 그리고 완성도 떨어지는 성장마간의 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연히 종반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이 이번 편성에서 올 수가 있다. 물론 성장마 경주니까 어떤 특정 마필이 바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자기 능력의 베스트를 끌어낸다면 할 수가 없지만, 현재 보여준 능력과 과정을 봤을 때 이 편성은 느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이 편성에서는 9번 비더 넥스트라는 마필을 추천을 드립니다. 원쿨펫의 자마입니다. 선행력을 갖고 있는, 혈통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체구가 작아요. 이 420kg대의 체구가 작은 말이라서 그런데, 마필 자체의 추임력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러니까 또 일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느린 편성의 거리 1300이다. 자, 그렇다면 이 9번 비더 넥스트는 충분히 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괜찮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9번 비더 넥스트도 괜찮게 보는 마필인데, 나머지 마필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야, 여기에 이제 아리송한 마필이 이제 3번 한방하고인데, 그야말로 이제 개똥말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어떤 팬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9천만원짜리 마필인데,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말값을 뽑으려고 그러는지 이렇게 못하냐. 야, 이건 너무 진짜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능력을 끌어냈어요. 끌어냈는데 이제 편성이 강하다 보니까 입상에 실패를 했을 뿐이지. 3번 한방하고는 이 편성에서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번 한방하고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대치를 가져보지 않고, 오히려 9번 비더 넥스트라는 마필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더 넥스트의 배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노크를 해보고 싶은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산 제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3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이 빠른 마필들이 없죠. 빠른 마필들이 없고 또 전형적인 선행마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뒷심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거리가 1400인데 먼저 2번 아이언 마린입니다. 출전마 중에서 당일날에도 아마 배당판이 열리면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적으로 이 마필은 이제 주행검사 자체를 5월달에 받았는데, 당시에는 이제 405kg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마체가 조금씩 살이 쪄가면서 433kg가 됐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이언 마린은 이 편성에서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이번 1400 경기에서는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여기에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챔피언이지인데, 챔피언이지도 사실상 15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마필 자체가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팅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일단 배팅골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는 뭐 여러 마필들이 있겠지만 3번 퀸샤인이 이번에 어떻게 뛸지 여부를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또 5번 우성 스파트라는 마필, 자, 이게 이제 신마인데 이런 마필들도 조심은 좀 해야 되는 그런 편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찌됐든 간에 이번 아이언 마린을 놓고서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경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언 마린의 선정 가능성에 노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 퀸샤인과 6번 챔피언이지, 요게 5번 우승 스파트, 요런 마필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제4경주입니다.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자, 이번 4경주는 오늘 강타의 UCC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야, 강타야, 어째 이 신마 경주이고 성장마 경주인데 오늘은 앞장에서 승부를 많이 하네. 예, 오늘은 한번 앞장에서 승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네임보스입니다. 출전마 중에서 선행력은 나도나마 부족하지만 종반 탄력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데뷔전 시에도 안정적인 취임력, 우수한 취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앞마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 발군의 취임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자, 일본 네이버서는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강력한 배팅골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배팅골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후차기 문제인데, 당일날 아무래도 누가 인기를 모을지 9번 성호세 강자가 인기를 모으려나요? 예, 느린 편성이 그나마도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9번 성호세 강자가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 시에 이 편성에서는 다코스의 마필이 한두가 있다. 자, 그 마필이 어느 정도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보병 마일도 아주 노림수의 마필이 한두가 있어요. 왜 그 마필을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생각이고, 여기에 이변이 가능한 마필을 안고 가서 이 3복승까지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경기로서 저 3마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3마리. 준비의 승부처는 복승과 3복승의 단통을 한번 제대로 때려봐서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지 않느냐. 자, 그래서 일찌감치 부산 제4경주의 준비의 승부처에서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부산 경마는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조용한 승부처, 자, 그 다음에 부산 경차 4경주 UCC 준비의 승부처로서 3개 경주로 승부를 던져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 오늘 강태의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전개상으로는 아무래도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 10번 여왕탄생이 가장 이점을 갖고 있고 근간에 선행과 선임으로 가면서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인기를 모을 수 있는 전력이고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는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에서 경주력이 소폭 하강을 하는 가운데서도 자 1000m의 첫 도전에서도 바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 있는데 바로 6번 비법이란 마필이에요. 요 마필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교차 2경주에서는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10번 여왕탄생, 자 여기에 6번 종마 뚝신과 더불어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우수하다고 생각이 드는 6번 비법, 이 두 마필을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에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마필로 강타가 첫 번째 승부처를 때릴지, 자, 여러분들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번 편성에서도 전개상 견제는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지난번 공백기를 갖고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수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던 12번 동원거리가 이번 경주시 끝본 신청을 하면서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12번 동원거리는 이 편성에서도 강력한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생각보다 못뛴 마필이 있어요. 인기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못했지 않았냐. 이 7번 오추마라는 마필인데 이번에 또 한 번 기술을 교체를 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매번 3착을 하다가 지난번에 5착을 했는데 그 능력 자체는 굉장히 출중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제 강한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입상에 실패를 하고 아쉽게 이제 3착을 2번 하고 지난번에 5착을 차지했는데 이번에 단통으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5경주에서는 12번 도원결의에 7번 오추마 이 두 마필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마필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4경주로 넘어갑니다. 이번 경기는 7번 열혈 강국을 굉장히 재미나게 봅니다. 어차피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다. 마체는 크지 않지만 근성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선행력이 하강을 하면서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 철저하게 좀 덜 갔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시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이 7번 열혈 강국을 놓고 때릴 생각이고 열혈 강국은 무조건 온다는 확신을 갖고 저는 한번 해볼 생각이니까 자, 여러분들 저는 열혈 강국 놓고 한번 멋지게 때려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혈 강국은 꼭 배팅권에는 가져가시라. 여기서 이제 한 마리를 추천을 드린다면 3번 선구자죠.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과 더불어 기본적인 선임력까지도 갖고 있는 편성이에요. 워낙에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이게 원효율 기수가 이제 계속적으로 끌고 왔었는데 느린 편성이지만 기본적으로 나름 순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3번 선구자가 이번엔 전개 2점까지도 고르게 겸비를 하면서 자, 그러니까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는데 이번에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무조건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한 전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 7번, 3번 두 마리를 추천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제 부산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서미트 병원의 후착 찾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뭐 8번 서미트 병원. 선행을 가는 마필이 아니죠. 종반 뚝심이 우수하고 중속이 우수한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한 3코너부터 시동을 걸기 시작해서 이제 종반에 강하게 몰아서 종반 뚝심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어차피 이번 6경주 역시도 전형적인 선행만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0호 훈풍 정도가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인데 뭐 훈풍도 선행 일변도의 모습은 아니죠. 선입도 되는데 그가 두 번의 경기에서 이제
선행과 선임을 오가면서 능력 신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어쨌든 식부 훈풍은 사실 뭐 등짝으로 보나 모르거나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사실상 8번, 10번 거의 단통으로도 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타 마필들이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저는 8번, 10번이 배당이 없으면 배당이 좀 덜 팔리면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 배당이 이제 많이 팔려버리면은 별반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7번 용맹질주가 좀 낫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8번, 7번 요쪽에 좀 더 메리트를 두고 싶은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교차 5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 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반부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준베이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망 빵빵빵빵빠라망. 지난번에 강타가 아쉽게 3복승만 저축을 시켜드린 마필이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네요. 2번 왕자라는 마필과 4번 미래사. 당시에도 상당제가 무조건 대가리를 팔렸는데 무슨 통뼈라고 2번 왕자를 놓고 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이니까 쫄리니까 왜 배당을 노리긴 노렸는데 쫄리잖아. 승부를 안 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3단계를 놓고 왕자를 놓고 3단계를 단통으로 때리고 거기에 꼬마대장하고 그때 당시에 뭐였죠? 위대한 강을 바쳤어요. 그래서 3복승까지 꼭 엮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사가 들어오면서 3복승이 이제 37.1배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메인 승부처로 요거를 맞춰드린 게 여기 납니다. 지금 얼마 안 됐죠, 이거? 2주 된 거죠, 2주. 요거 맞춰드렸어요. 요때 당시에요. 근데 이 편성은 4번 미래사가 한 번 더 될 것 같으네요. 4번 미래사가 될 것 같은데, 요번에는 왕자를 달고 오는 게 아니다. 요번에는 왕자를 달고 온다고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친다. 물론 왕자가 3착을 와서 3복승이 짭짤할 수는 있겠지만 왕자를 달고 오는 경우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노릴라고 내다가 포기했던 마필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아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이제 딱 걸려서 너와 함께 강타는 운명을 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놓고 한번 지진나게 한번 때려볼 생각이니까 자, 이게 뭐 UCC 준비해 승부처 거의 단통이 아니냐. 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승부처입니다.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톱파이터입니다. 월군 출전을 했죠. 3군 경주에서 3군에 올라가서 그간 2번의 경주에서 이제 월군을 출전을 해서 능력 발휘를 했던 마필인데 현재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뭐 가장 출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9번 톱파이터 여기에 4번 모링 이파람이죠. 그간 연속 3착을 하고 있는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보면은 뭐 4번 모링 이파람이 이 편성에서는 제일 세다고 해더라도 과언이 아니니까 요 두 마리 4번 모닝 이파랑 9번 톱파이터 이 두 마필은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해야 되는 마필들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4번 7번 맞고는 이번 7경주에서 꼭 배팅권에 난처가 쉽게 해야 되는 마필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부산 6경주를 부산 7경주까지를 마무리 짓고 자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제주교차 7경주는 오늘 강타의 제주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붙어보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빵빠라방 빵빵빵빵빠라방. 자, 이 편성에서는 누구를 강하게 볼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사실은 이 편성에서 제가 이번엔 한 번도 여태까지 추천을 안 드렸던 마필인데 이번엔 추천을 드릴게요. 9번 성불신동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복귀를 해보면 전현정 기수가 채찍을 놓친 것도 같고 꼭 이렇게 언뜻 보면은 채찍을 던진 것도 같고 놓친 것도 같고 하여튼 좀 이상야릇하게 탔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반 탄력을 끌어내지 못하면서 아쉽게 3착을 차지했는데
당시의 걸음발로만 본다면 진칠은 이길 수 있는 걸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대상경 중에서 전현중 기수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놓쳤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500승까지 했던 기수인데 뭐 그렇게 탔을 리가 만무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열심히 타는 기수인데 제가 그런 기수를 퍼마하면 안 되지. 그래도 열심히 타는 기수니까 저는 뭐 그냥 놓쳤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어찌됐든 그 결과로 인해서 능력을 못 거르는 것은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베스트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 9번 성불신동은 이번에 원유일, 원래 원유일이가 타도 많은데 원유일이가 타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9번 성불신동이 이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9번 성불신동을 이번 제주 UCC 메인 승부처에 추천바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불신동 괜찮다. 일본 유랑국단이 이제 선행을 갈 수가 있고 흥룡만리가 공백을 갖고 있는 가운데 또 선두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는 마필들인데 누가 선행을 가던 간에 일본 유랑국단이란 마필은 사실은 기승기수가 강당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베스트라고 얘기를 드렸고 흥룡만리는 아무래도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정상적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이라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은 약하게 봐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8경주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훈련 상태로만 놓고 본다면 10번 신인 매니피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으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드디어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이번이 이제 승군전이거든요. 승군전인데 과연 직전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반대로 9번 하스타티가 이번에도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한데 사실 4번 양키드림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9번 하스타티가 지난번 교시 철저하게 이제 선입정리를 펼치면서도 감량 2점을 갖고 나름대로 선전을 하며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시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또 취임력이 우수했던 하이키나 또 이 주엘 소나타를 이기고서 9번이 하스타티가 입상에 성공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자, 어찌됐든 뭐 9번 하스타티는 이 편성에서 따라가더라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데 문제는 앞말에 부죽이 늘어난 것이 유연명 기수가 기승을 한 것이 과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관건인 마필인데 어찌됐든 9번 하스타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시점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뭐 4번 양키드림도 선행을 갈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되는 9번 4번 선행 선입 이런 마필들이 득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의 가능성 중에서는 저는 이 2번 대오여걸이란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까지는 한번 관심권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과연 강타가 이번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맞이해서 어느 마필로 승부를 할지 일단 9번 하스타티는 여러분들에게 꼭 추천을 드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9경주는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승부처를 할 수 있는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빰. 자, 오늘 경주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때려보는 경주. 지난번에 또 짜증나는 마필 하나 나왔네요. 3번 빙고라지요. 기수가 바뀌었네. 야, 이게 원래 동영이가 몇 번 타본 말인데 지난번에 사실상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몇 번 타봤으면 기대는지도 좀 알았을 텐데 아니 취임력이 제일 우수한 마필을 기승을 해놓고 결승선상에서 선행을 못 가 흑강자한테 진다는 게 직선에서 진다는 게 이거는 창피한 일이거든. 기수 입장에서는 쪽팔리는 일이에요. 이게 내용을 알고 이거를 했으면 김도영 기수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지. 그럼 왼체측을 쳤어야지. 그리고 마필 자체가 기대를 쓰면 기대는 대로 때려가지고 그걸 말을 미끄러지듯이 내측으로 기대도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엇박자가 나왔어. 엇박자가 나오고 말하고 직선에서 싸우다 보니까 흑감자 같은 말한테도 진 거예요. 대가리를 쳐도 시원찮은데 그거를 못 들어오네. 그때 빈고라지오를 넣고 불배의 바람, 이 전혀 안 팔리는 마피를 단통으로 43.7배를 단통으로 때렸던 경주인데 빈고라지오가 못하면서 157.7배가 들어온 거예요. 아 짜증나가지고 그때 진짜 아유 돌아버리겠는데 이번에 유연명 등장으로 바뀌었네요. 또 부중은 또 4kg가 늘었고 어찌됐든 이놈은 마체가 작은 놈이라서 사실 체중이 늘어난 게 굉장히 불리합니다. 3번 이 빈고라지오가 과연 이번 경시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배팅골에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어쨌든 3번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는데 과연 이번에 어떻게 탈지 그게 변수의 마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은근히 이번 구경주도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0경주입니다. 3번 스트릭트 리트 스텝 4착 승부에 걸려 있는데 1군으로 과연 승부를 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 마필이에요. 엄청 셉니다. 선행력을 어거지게 꼬려내고 선입전개를 하고도 종반 탄력이 날아가는 걸 봤을 때는 말은 엄청 센 말이에요. 이 편성에서도 스트릭트 리트 스텝이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없지 않느냐. 또 거리도 16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싶은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4번 우승 레이더입니다. 건강경시 점진적인 경주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경주 때는 편성상 이 마필은 좀 약하게 맞섰던 경우죠. 고지정보를 대가리 놓고 승부를 던졌던 경우인데 이것도 맞춰드렸어요. 부경시대 단통으로 해서 6.0배짜리 자 준메인 승부처럼 당시에 적중을 시켜드렸던 마필이에요. 자 우승레이들은 지난번에 조금 약하게 봤는데 이번에는 또 한번 득세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 우승레이들을 가져가야 된다. 여기서 이제 가장 고민을 해야 되는 마필이 9번 축제 멜로디인데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금강경주시 행보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2kg의 감량 2점을 갖고 있고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이 8번 축제 멜로디가 키를 갖고 있는 경주다. 그래서 무조건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1600에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승군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약하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번 또 입상 자체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일본엔 입상이기 때문에 9번 축제 멜로디까지는 봐주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고스트 스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바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멋지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에 이제 경주력이 급하강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조교 상태를 봤을 때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썩 좋다고 생각이 안 들고 말이 왠지 모르게 갬기도 좀 그렇고 부종도 이제 58.5kg고 전반적으로 6세가 되면서 마필의 컨디션이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지 않느냐. 물론 일부러 안 간다는 생각은 저는 안 합니다. 이 3번 고스트 에스퍼가 또 울줄리 마방 또 운영 만침이 또 그렇지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일부러 안 간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금강경주 때 보면은 뭐 거의 뭐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 편성에서는 저는 3번 고스트 에스퍼를 뺄 수 있으면 뺄 거예요. 당연히 현장 컨디션까지 봐서 뺄 수 있으면 뺄 건데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현재로서는 받치는 막건인데 얘가 만약에 받칠 수 있는 막건이 안 나온다. 얘가 완전 대가리를 팔리면 그러면 얘 빼고 갈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번 고스트 이스퍼의 현재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베스트는 아니다. 자 그래서 요놈을 받치거나 아니면 다른 두 마리의 실질적인 능력만을 단통으로 때리고 싶은 그런 편성이고 여기에 3복승 막건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3번 고스트 이스퍼를 넣고 빼느냐 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한 전력인데 현재 컨디션은 베스트가 아니라는 점 어쨌든 3번 고스트 이스퍼에 대해서는 마지막 현장까지 꼭 가봐야 되는데 받치기라도 가져가야 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됐든 뭐 현장까지 꼭 보고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얘를 단통으로 또 충마로는 절대 가져갈 생각이 없어요.
맥시멈 받치기 정도로만 읽어주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경주 끝장 승부처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주는 꼭 이겨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자신있게, 자, 11월 달에 첫 번째 경마를 멋진 대승으로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임해보도록 하겠고, 대승을 다짐하면서 충성! 감사합니다.